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네.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최은순이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보다 한동훈 씨가 능력이 못 미치죠. 수가 약하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훨씬입니다. 백경정님이 그동안 쭉 보셨을 때 이게 윤석열 부부가 개입이 돼 있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신 것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기관 다수가 다 개입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해당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가 권력기관, 안보기관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마약 사건을 마약 사업을 하면서 국가기관, 여기서 국가기관을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 있는 뭐 국정원 방첩사 포함되는 게 그 부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아주 그 안보에 아주 강력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의 주축이죠. 대통령 안보실을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그 능력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김건희의 어떤 점들이 특별히 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그 재산을 부를 축적해오는 과정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평택항을 들여다봤고요. 거기 이제 관세 포탈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또 정대택 그 선생님 사건도 있잖아요. 공범자 그 동업자가 하는 사업에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동업자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맨 처음에 평택항에서 보세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에 최은순이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김건희도 그러면 같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그때 평택항에 김건희 씨의 존재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의 고모부 장진호 씨가 거기서 따리를 틀고 세금 관세 포탈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밀수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전에 평택항에서 했던 게 지금 1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벌써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김건희가 뭐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장진호 씨만 평택항에서 그 보세 창고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김건희가 윤석열과 같이 살 때인가요? 그 시절입니다. 결혼해서 그 초기 단계 최은순 씨가 우리 사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위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검사였을 때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의 비호보다는 최은순이 개인기로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은순과 장진호의 그래서 이제 최은순이 뭐 그런 개인기를 발휘해 가지고 얼마 찔러주고 밀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세를 진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개입이 돼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최은순 씨의 개인기라기보다는 그 전에 평택항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사람 최순실이었어요. 근데 최순실이 거기서 관세청 그 현직과 전직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관세 포탈 행위를 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최은순이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최은순을 배제시키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뒤를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는 거죠. 가만 그러면 최순실하고 최은순도 서로 알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래서 알아요? 지금 최순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그것도 건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때 그 최은순 씨가 윤석열 검사 예. 자기 사위라고 하는 검사를 이용해서 그때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취급하고 있던 그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때 최순실을 강력하게 압박해가지고 최순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평택항의 모든 이권을 최은순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사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니 이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네.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은순과 최순실이 짜고 한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짜고 하고 그랬으면 지금 최순실이 이미 사면이 됐겠죠.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예. 최은순이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뺏었잖아요. 최은순 일가에서 최순실의 모든 이권을 뺏었는데 최순실이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순실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이런저런 루트로 계속 그런 걸 밝힐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밝혔을까요? 최순실 씨도 최은순 씨 못지않게 영악한 사람이죠. 지금은 나와야 돼요. 예. 나와서 나온 후에 그 일을 도모해야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런 언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었던 그러면 거죠. 그 전에는 윤석열 세상이었으니까 말을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최순실 씨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나오게 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또 최은순, 최순실 관계는 또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돈 되니까 뺏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일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이권이 평택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약 사건을 계속 하시고 그쪽을 들여다보셔서 그렇겠지만 고속도로 틀어가지고 땅값 올리게 하는 거,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챙기는 거 이런 것하고 마약 사업하고는 규모가 잽이 안 되죠.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이 마약 게이트는 안보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이트란 말이에요. 그런 뭐 양평 고속도로, 뭐 공천 개입,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약 게이트하고는 결이 다르다. 마약 게이트는 국가의 계속성,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수호 의무거든. 국가의 계속성이 안 보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거든요. 그 헌법상 의무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모두 저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국정원 인사파동이 22년에 6월달, 11월달에 두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인사파동을 내버리면 그때 김기현 국정원장 시절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그 인사파동이 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인사파동을 국정원에 그 수십 명, 심지어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사를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국정원 그 요원들 아주 유능한 그런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미리 선작업을 했다. 국정원을 인사파동을 내서 이 마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작업을 했다. 그 이후에 23년 4월경에 그 안보실 인사파동을 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예. 관련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굉장히 그 아이돌에 대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블랙핑크 방미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는 그 핑계인 거고요. 근데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호 차장 간의 대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성한 그때 안보실장은 한동훈과 교감을 했을 겁니다. 마약은 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김성한 실장도 마약 관련된 내용을 알았을까요? 아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죽보 인천공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20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기관들이 뭐 국정원도 있고 방첩사도 있고 공안경찰단도 있고 검찰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농림축산부, 그다음 법무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농림축산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안보협의체를 6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장이 없습니다. 지자체 작은 정부지만 뭐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처럼 지자체장이 통화를 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죽보합니다. 어디로 죽보하냐면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로 직보를 하거든요. 이 보고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에 이때 마약 사건 2월 5일 날 검거돼서 3명이 도망갔다는 내용을 전부 알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들을 국가안보 권력기관 이 모두를 순식간에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김건희 씨한테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리를 주죠. 권력을 주죠. 그렇게 해서 마피아처럼 권력기관이 운영이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말레이시아 발 마약은 수백 킬로가 들어왔는지 그 이상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50kg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이 350kg 정도 유통이 됐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는. 지난주에도 마약 그 수사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그 밀수하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총 들고 막 하는 사진을 봤는데 왜 말레이시아가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저도 말레이시아 다른 곳에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뭐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이 세 개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제조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미 쪽 마약도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약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지금 잡아들인 거잖아요. 그 마약 관련된 것은. 그렇죠.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임무죠. 예. 대테러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없죠. 예. 국정원에서 대테러 관련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은 거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국정원의 마약 단속, 마약 첩보거든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아들인 그 마약은 뭐 액상형으로 담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마약이더라고요. 예. 그런 마약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강릉 옥계양에서 코카인이 1,700kg,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코카인까지 들어오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 신항에 720kg. 이렇게 마약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그런 정황은 지금 확인되지 않는데, 그런 마약류들이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이 국내 주변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국내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곳이 없이 지금 다 해먹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메인 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약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신상들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뭐 잘 되고 올라간 놈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백경정님은 쫓겨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 이 자리바꿈이 일어났고 예. 승진을 했고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네 사람만 일단 네 사람. 네 예. 사람만 설명을 드리면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말레이 조직원 3명을 검거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예. 신준호 부장검사가 이 마약 수사를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그때 2월 27일 날 검거해 온 그 사실만 수사하고 기소해서 덮어버렸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 해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어허. 그 다음에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김현실 부장검사라고 예. 23년 2월 5일 한 20일 전이죠. 먼저 마약 말레이 조직을 적발을 했잖아요. 1명 검거하고 3명을 놓쳤는데 그걸 수사를 하려다가 잘 덮어버렸어요. 세관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준호 검사가 승진한 자리로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영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말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서장은 이 말레이시아 조직이 검거되는 과정, 필로폰이 들어오는 과정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람이에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장한테만 보고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청장도 국가수사본부장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걸 대통령실로 안보실로 비선보고했다라는 사람이 제가 김찬수 소장을 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갔죠. 가서 경무관으로 올해 초에 승진했죠.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가시 같은 백혜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 예. 네, 그게 회자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발을 사주를 시킵니다. 누구 백경정님을요? 네, 세관 피의자들한테 저를 고발하라고 사주를 시켜서 뭔 잘못으로요? 무고하는 거죠. 아무 자기 본인들의 명예가 침해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세관 이렇게 뭐 봐준 게 네. 없는데 그런 형태의 고발장을 제출하게 예. 해가지고 그게 그때 조지호 청장과 예. 경찰 지휘부에서 관세청장과 협작을 해가지고 고발을 사주하게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예. 저를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화국지구대로 쫓아냈죠. 그러면 지금 화곡지구대로 가신 게 네. 세관 연루된 것을 수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한 쪽은 세관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발을 사주했어요. 경찰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고발을 사주를 한 건데 네. 고발을 한 쪽은 세관 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루된 게 없는데 백경정이 우리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했다라고 네. 하면서 고발을 하게끔 네. 했고 네. 그래서 그쪽 이제 고발을 시켰으니까 뭐 해가지고 세관은 잘못 없는데 백경정이 이런 식으로 했네 해서 지금 자천을 시킨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작업을 했던 청문감사관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자는 누구예요? 백남이라고 하는데요. 백남이 경무관인데 거기에 심지어 백남이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행안위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모 계장이 백남이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겨우 살아났는데 전신 4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그분의 누나의 생생한 그 절규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갑질이 분명한데 단순 화재로 취급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다. 그 누나의 절규였어요. 근데 백남익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기 남부청에 경무부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백남익, 김찬수 지금 경무관 승진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뭐 다른 뭐 조사도 안 받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남익 씨는 그 경찰 지휘부 내란 회의도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마약 특검이 필요한 거죠. 김건희가 계엄 발표하는 당일날 그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뭔가 뭐 프로포폴 맞았을까 어쨌을까 뭐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셨을 때 김건희가 직접 마약 복용하거나 투약하거나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그분의 행동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좀 관철이 되죠. 아. 마약 필로폰 투약자들은 뭐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밤을 새우는 습성이 좀 있어요. 아하. 각성이 돼서 쉽게 잠을 못 이루죠. 그다음에 손발이 자꾸 자유롭지 않죠. 아니,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흐느적흐느적해. 예. 그다음에 이상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어디 나갈 때도 국빈 방문 나갈 때도 이렇게 비틀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이것도 이제 선입견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 마약 중독자나 마약 복용자들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딱 보실 때 이 자식 막 약쟁이네 딱 하면 대처 보면 맞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네. 또 선입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인의 투약 여부 이런 것이 이제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냥 마약을 들여와서 판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내란 죄에 버금가겠습니까? 12월 3일 날 한 말씀 드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예.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10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각이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근데 그게 이런 얘기하기 좀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선관위 직원 뭐 중에 오키나와 어쩌고 중국인이 한 90여 명 있었고 뭐 오키나와로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이렇게 연수원에서 데리고 갔다. 그 뉴스를 보도했던 곳인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게 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 지휘부에서 경찰청장이 12월 4일 날 세관 피의자들 혐의 없이 종결하겠다고 12월 4일 날 보고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그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결하겠다는 보고서가 경찰 지휘부에 올라간 지 한 달도 넘었다고 그럽니다.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버린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24년 10월 달에 종결을 했으니까. 이 마약 사건을 종결하기 부담스러웠다는 말도 있고요. 검찰에서 민정수석 김지현부터 시작해서 검찰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소문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청구될 때 심우정 반대를 했습니다만 검사장 4명이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실려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봤고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몇몇 기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소문은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